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은 나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낙연이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낙연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 이야기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이낙연 측은 최성해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또 하나의 사진이 등장을 했었죠. 자, 이런 사진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최성해가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장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사진이죠. 자,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낙연이 참석한 행사에 최성해 총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데도 이낙연은 왜 최성해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이낙연과 최성해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열린공감TV에서 최성해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최성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최성해가 직접 얘기한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일단 그 녹취록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총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아니야, 그때는 벌써 내가, 왜냐면은 나는 검사들이 내한테 딱 왔을 때 그 표창장을 딱 갖고 왔는데 이 가짜를 갖다가 내가 진짜로 했다가 나중에 진짜 가짜로 밝혀지면 나도 치는 거야. 아니, 나도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때 아니지, 모르겠다가 아니지. 그거는 표창장은 가짜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거를 왜, 아니 서울대 총장, 부산대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독박 써가지고. 이야기해줄까? 부산대 총장은 그 검사 출신이야. 검사 출신인데 우리 법 연구회를 거친 검사 출신이야. 쉽게 말하면 빨갱이야. 우리 법 연구회면 지금 현 실세 검사네요. 검사는 이제 간뒀지. 간두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부산대 총장으로 간 거야. 부산대 총장으로 갔는데 그건 간첩인 빨갱이니까 뭐 당연히 조국이가 살아야 빨갱이가 사니까 그런 진짜 뭐 사회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은 맡고 있고, 서울대 총장은 그러니까 서울 공대 교수들이 모여가 500명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중에 총장 저거 몰아내자, 저런 총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 그런 회의 결과를 나오고, 그다음 서울공대에서는 하는 말이, 그럼 차기 총장은 누가 하노 하니까 농담 삼아 누가 이야기했대. 저 동양대 최 총장 모셔보자고.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총장이 돼야지. 그거는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겠지만은 바로 그거야. 그게 그 사람들인들 정권 바뀌면은 내가 다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서울대 총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야. 적폐로 역적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내한테 고맙다고 연락해 준 사람이야.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조국 사태 끝나고 나서요? 조국 사태 딱 터지고 얼마 있다가. 자, 이런 최성해의 발언을 열린공감TV에서 확보를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최성해라는 사람의 머릿속이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녹취록이죠. 부산대 총장은 우리법 연구의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이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은 다 빨갱이다,
사회주의적 차원에서 부산대 총장직을 맡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서울대 총장은 교수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 그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동양대의 최성해 청장을 모셔오자. 자기 총장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을 모셔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엄청난 나르시시즘을 보유한 그런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권 바뀌면 다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부산대 총장이나 서울대 총장을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빨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대선에서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은 나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낙연이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파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손가락 모양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열린공감TV의 영향력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미미했어요. 지금은 열린공감TV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김건희가 본인이 줄리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한 이후에 열린공감TV의 조회수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이 파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자,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낙연 측은 고발을 해요. 자, 당연히 최성해를 고발해야죠. 아니, 저런 허언증 가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최성해를 고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고 열린공감TV를 고발을 합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최성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성해를 고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최성해를 고발해야죠. 최성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를 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공개를 한 열린공감TV를 고소를 합니다. 자, 이 열린공감TV를 고발을 하면서 이낙연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최성해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동양극장 행사에서 최성해 총장과 딱 한 번 의례적인 인사만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성해 총장이 사진을 찍어준 그 장면이 있었죠. 그때가 2017년 9월이에요. 자,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면서 올린 사진이 이겁니다. 이게 처음이다. 이때 말고는 만난 적이 없다. 자, 의례적인 사진.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해화동에 있는 커피 도이창이라는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이 어디에 있느냐? 동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동양예술극장 건물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만났다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낙연은 조국에게 마음에 빚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을 반대 건의했었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가족들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최소한 이낙연은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확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첫 주자로 들어간 장관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하려 했다는 죄, 그 죄 때문에 온 가족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조국의 마음에 빚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이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도 자신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최성해라는 인간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직접 했어도 최성해에 대한 공격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2017년에 만난 적이 있었고
2020년 의례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공개한 이 사진은 동양대 소유의 동양예술극장에 있는 커피숍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거 외에도 최성애와 이낙연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증언하는 측근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 이낙연은 일면식도 없다고 발뺌을 한 걸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최성애에게는 그 어떤 공격도 하지 않는 걸까요?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난도질 당했던 조국과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뜻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시도했었던 이 두 전 장관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이낙연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노무현 탄핵 당시에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낙연입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팔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걸까요? 이낙연에게 소신이라는 건 있는 걸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